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이제 입찰을 해야 되겠죠? 부천시에 있는 아파트인데 예전에 이 물건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관리 분석은 그때 했던 내용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때 했었죠? 이거 동일한 물건이고요. 계약수 위조가 확정되시나요? 과거는 만들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이런 관리 분석을 유튜브를 찍었던 적이 있으니 이걸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일단 이 물건 왜 때가 왔는지 보면 보다시피 굉장히 많이 유찰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유찰이 되었고, 유찰이 된 이유는 당연하게도 인수사항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인수사항이 있는데 보증금 1억 9천만 원 인수사항입니다. 자, 세입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액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찰 금액 플러스 1억 9천만 원 인수사항인 거죠. 쉽게 말해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지금 5,354만 2천 원에다가 1.9억을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2억 4,354만 2천 원 이렇게 되죠? 예, 2억 4천 약 한 2.44억 정도 됩니다. 2.44억. 자, 2.44억에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 물건 시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를 보시면 전용이 50.03입니다. 50.03을 봐보시면 반달 성경 아파트이고요. 50.03은 공용면적으로는 64제곱미터입니다. 64제곱미터이니 맞죠? 50.03. 지금 시세를 보시면 마지막에 2억 8천, 3억 2천 이 정도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5층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3층은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 정도 금액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많이 잡으면 3억 2천 이건 아마 수리가 잘 돼 있는 집일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집들은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방금 전에 계산했었잖아요. 약 한 2.44억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금액인 거죠. 제일 적게 2억 7천만 봐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는 입찰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때는 한 번 더 입찰을 기다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이 물건을 입찰을 하시면서 가장 좀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입찰을 얼마에 하나요? 내가 만약에 최저가 입찰을 했다. 최저가 너무 복잡하니까 5,440만 원, 5,400만 원 합시다. 저 5,400만 원에 내가 입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얼마에 사는 건가요? 5,400만 원에 사는 거죠. 그리고 얼마를 인수해요? 1.9억을 인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1.9억 플러스 5,400만 원이 되는데, 자, 이때 취득세는 얼마를 신고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5,400만 원 신고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두 개를 합산 금액을 신고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을 먼저 보시면, 자, 지방세법 시행령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go.kr이요. 여기 보시면 18조 취득가격의 범위라고 나옵니다. 취득가격 범위. 여기에 범위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서 지급한 직접 비용 그리고 간접 비용의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 여기서 이 간접 비용이라는 게 뭘까요? 직접 비용은 아까 5,400만 원을 낙찰한 금액이죠. 이 금액 직접 비용일 거고, 그 다음에 아까 1.9억 보증금도 간접 비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취득세는 이거 두 개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이 보증금은 인수상이기 때문에 그래 보증금은 그렇다 할 수도 있는데 좀 실수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유치권도 결국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 거잖아요. 물론 정상적인 유치권이어야 됩니다. 공사 비용이니까요. 이 유치권도 당연히 간접 비용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확히 얘기한다면 체납 관리비도 당연히 간접 비용에 포함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집을 파는데 관리비를 1년 동안 안 냈습니다. 1년 동안 안 내가지고 30만 원씩 해갖고 1년에 예를 들어 300만 원 안 냈다 칩시다. 그럼 입찰을 매매로 파는데 300만 원 관리비가 있으니까 나 이거 있으니까 그냥 사시는 분이 이거 대신 내주세요 하고 팔려고 하는 금액에서 300만 원 빼고 팔 수 있죠. 그렇잖아요. 300만 원 빼고 팔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빼기 전 금액에서 이거를 신고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뺀 금액을 신고하는 게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300만 원이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한다면 관리비, 뭐 유치권, 정상적인 유치권이요, 유치권 해소 비용,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의 임차 보증금,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취득세를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좀 찾아보시면 사실 뭐 최저가리비를 취득세 신고 넣으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이거 사실 뭐 거의 뭐 사실 이게 잘 걸리지 않으니까요. 근데 걸리면 당연히 좀 크게 될 수가 있겠죠. 임차 보증금처럼 큰 금액이라고 한다면 걸리게 되면 좀 문제가 좀 굉장히 가진금이 맞을 수 있으니 당연히 취득세를 신고하실 때 1.9억은 꼭 취득세 신고해야 되는 금액이므로 이렇게 더하기 해서 두 개를 합쳐서 취득세를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하고 관리비는 뭐 그건 뭐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